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할 시간입니다.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쉬어갑니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불이 났습니다. 소비 지표가 예상을 웃돌면서 다시 한번 경제의 탄탄함을 재확인시켜줬고요. 또 고용 지표도 소비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생각보다 고용이 견조하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한 차례 불식시켜주는 재료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도 실적 시즌 한창인데요. 지금 미국 안에서 실적이 공개된 기업들의 88%가 컨센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보실까요? 오늘 지수 자체는 쉬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법 개정안이라는 키워드 달고 올랐었던 우량주, 금융주, 지주사는 오늘 장에서 약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주사 최근에 잘 갔던 종목들이 내려가다 보니 지수 자체는 좀 밀려 내려갑니다만 추세는 잘 잡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는 3,180선, 현재 0.3%가량의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12% 전거래일 대비 내려가면서 현재 81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코스닥 안에서의 종목 랠리가 대단한데요. 과거의 저항선이었었던 800선을 돌파하고 나서 바로 코스피와 키 맞추기 정말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시장을 호령하고 있죠. 자,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위치가 좀 부담이긴 한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는 외국인들이 350억 원의 순매수,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 동반 사자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으로는 오늘 외국인 나홀로 팔자입니다. 현재 250억 원의 매물 출회, 선물 시장 쪽으로는 오늘 6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컴백해줬습니다. 현재 430억 원의 순매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실까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 보고 너무나 놀라셨죠. 삼성전자는 껑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어제 골 깊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10년간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삼성전자는 뉴 삼성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어제장에서 품고 올라갔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H20칩 중국으로의 판매 승인이 허가가 되면서 H20에 삼성전자의 HBM3가 탑재된다. 라는 쪽으로 부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엑시노스 2500이 폴더블에 탑재가 됐다 보니 이나노 공정의 수율도 안정화가 됐을 것이고 앞으로 큰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찾아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9월이면 또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 테스트 다시 한번 통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이번엔 우려보다는 기대에 초점을 많이 맞춘 삼성입니다. 현재는 0.4%의 상승 보여주면서 어느새 67,000원까지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 어제 그야말로 폭락이었죠.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처음으로 HBM의 가격이 하락 전환될 거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그리고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낮추면서 어제 SK하이닉스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다만 오늘장에서는 추가적인 약세 보여주고요. 현재 0.7%의 하락으로 27만 원을 벗어났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1.4%의 강세, 오늘 2차 전지단 소부장 다 좋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 약세, 삼성전자 우선주로 쉬어가는 그림이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오늘 KB금융도 1%가량의 하락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고 가고 있는 섹터들이죠. 섹터 내에서 대장인데요. 오늘 나란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의 종목들 보실까요? 어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진짜 너무나 힘든 길을 걸어갔었는데요. 오늘은 찔끔의 상승이 아니라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그야말로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8%의 상승, 에코프로가 현재 3%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리튬 현물 가격이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정말 저조한 그 가격 그래프를 그려갔었는데요. 그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의 엄청난 과잉 생산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과잉 생산을 조절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일부 광산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까지 혼재되면서 리튬 현물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울러서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중국산 흑연에는 160%의 관세가 따라붙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증시 안에서 오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관련주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리튬 관련주, 포스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가량의 폭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김정엽 전문가 나오는데요.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종목이기도 했었죠. AS 겸 지금 자리에서 2차 전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오늘 JP모건에서는 아직도 리튬 가격은 지금 볼 자리는 아니다라는 식의 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리튬 지금 공급은 과잉이지만 수요가 원체 떨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전기차가 잘 팔려야만 이 펀더멘털 자체가 회복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은 들고 있다면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보고서도 있어서요. 잠시 후에 2차 전지 확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펩트론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죠. 2% 비만 치료 강력한 움직임 오늘도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파마리서치가 현재 2%의 하락, 리가켄바이오, ADC, 기술 수출이라는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좋은데요. 리가켄바이오는 현재 5%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다만 시장이 원체 변칙적이어서요. 어제의 강력한 주인공은 오늘은 쉬고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뚜렷한 주도주, 테마주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 시장 안에서 이길 수 있을지 오늘도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지수는 쉬어갑니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빠르게 우리 종목들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도주 찾도록 해볼게요. 자, 하체기 전문가 원샷 원킬 외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어떤 종목 주실지 시장을 단번에 킬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지금은 하락권입니다만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는 다소 뜨겁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순환매로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놓고 보면은 3,190포인트 전후로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앞선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지수는 이미 상승 과열에서 앞서서 박스권 등락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과열 해소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상승 후 매물 소화, 상승 후 매물 소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역사적 신고점 경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코스피 지수는 바로 그 관점에서 지금 보신다면 그냥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르면 물량과 충돌, 그리고 내리면 저가 매수. 이 관점에서 일단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점 경신까지는 깨지기보다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오르고 매물 소화, 오르고 매물 소화 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번 주에 보면은 증권주나 그다음에 지주사 관련주, 기존에 많이 올랐던 기존 주도주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눌리니까 지수가 그대로 빠져버린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소외주가 받쳐주잖아요,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지수 자체는 지금 위치에서 놓고 볼 때 6월 고점이죠. 6월 고점을 넘기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앞선 방송에서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6월 고점 위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패턴에는 코스닥 지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은 제가 삼성전자 중심의 소외됐던 반도체나 또는 바이오나 또는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번 주에 바로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순환식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 오늘은 또 2차 전지 순환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코스닥 지수를 여전히 지금 위치에서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세 순환매의 성격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수가 일단 빠진다라는 어떤 개념에서의 어떤 그 불안감보다는 일단 종목에 대한 어떤 순환매적인 개념 그리고 어떤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의 어떤 매물 소화 그리고 못 올랐던 종목에서의 반등 이러한 어떤 성격만 우리가 이해하면서 매매 대응을 해준다면은 지금 시장에선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순환매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 그리고 이번 달에 특히 좀 관심을 못 받았던 섹터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 가장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은 역시 2차 전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죠.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93.5%라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결정을 일단 내렸어요. 예비 결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자국 관련 업체에다가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라는 게 이제 이유인데요. 최종 결정은 12월 5일에 내려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상의 고율의 반덤핑 관세는 부과해놓고 다시 그러니까 예비 결정을 해놓고 다시 중국과 협상을 벌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트럼프의 어떤 패턴은 이미 다 읽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된다면 얼마냐면은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가요, 160%가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현실화 가능성보다는 일단 지금 예비용으로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 12월 5일 이전에 일단 협상을 또 하려고 하는 어떤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하고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부과되기보다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역시 길게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좀 단기성일 가능성이 있다. 당장은 일단 이런 부분에 좀 더 무게를 싣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역시나 오늘 소재에 대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2차 전지 주목해 주셨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자, 그래도 이 안에서 한 종목 꼽아 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를 소개하면서 앞선 방송에서 이미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LFP 배터리에 대항할 수 있는 LMR 배터리를 시험 생산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올라가야만 2차 전지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앞선 방송에서 제가 드렸었어요. 어쨌든 중국의 이러한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이 부분에 따른 어떤 반사이익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오늘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가 어제 전일에 1조 1,0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유증가가 96,400원입니다. 오늘 급등에 따라서 현재가가 유상증자 가격하고 좀 갭이 좀 커져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에 따른 유증의 어떤 유증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증을 일단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대규모 물량이 또 신규 상장되기 때문에 유증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떤 급등을 이용해서 일단 물량을 줄이거나 고점 차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 섹터 더 여쭤볼게요. 다음으로 한 섹터 더 꼽아주실까요? 네, 바이오인데요. 이미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올 하반기로 10개 이상의 항암 학회가 예정돼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ADC와 같은 항암 치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ADC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가 특정 암세포 표면에 항원하고 이제 결합할 때 내부로 일단 침투해가지고 강력한 항암 물질을 이제 방출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암세포를 갖다 죽이는 그런 원리인데 기존 항암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과 안정성이 장점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미 관련주로 앞에서 리가켄바이오를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최근에 리가켄바이오가 많이 또 올랐었습니다. 상승을 했었고요. 일단 이러한 그 리가켄바이오와 더불어서 시총이 높은 알테오젠 이러한 종목의 주가가 최근 상승했고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또 이번 주 반등 치고가 있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이오에 다시 활력이 좀 최근 이번 주에 좀 나타났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바이오주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 이런 바이오의 순환매도 역시 코스닥 시장의 어떤 흐름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전히 하반기에는 바이오 관련주는 좀 선별해서 계속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항암제 쪽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또 한 종목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ABL 바이오인데요. ABL 바이오는 또 다른 ADC 관련주예요. 현재는 그 GSK하고 이제 GSK하고 앞서서 이제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 바 있었죠. GSK하고의 기술 계약으로요 개발하고 있는 이중항체 항암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일단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중항체 ADC 그리고 단일항체 ADC 중에서 이제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높은 그런 타켓들이 임상을 완료하면서 이중항체 ADC들의 글로벌 연구 개발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 역시요. ABL 206하고 ABL 209 이런 쪽에서 링커 약물 기술을 적용해서 연구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요. 미국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고용암에서의 ADC 파이프라인을 추가시켰어요. 그러면서 플랫폼을 좀 확장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이쪽에서도 속도를 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다만 뭐가 있냐면 KDB 산업은행,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러한 쪽을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에 1,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이때 발행했던 전환 우선주가 최근에 보통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에 대한 출의 경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량들이 지금 150%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대와 이런 매물 경계 심리가 모두 지금 작용하는 구간이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 상승해서 물량을 좀 더 한 절반 정도는 줄여주고 한 절반 정도는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흐름을 확인해가는 이런 전략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ABL 바이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난 종목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번에 주셨던 종목 PI 첨단 소재가 또 12.3%의 기분 좋은 수익률을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갖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국내 PI 필름 스프레드가 2분기 이후에 급증세다라는 소식에 PI 첨단 소재 주가가 오늘 급반등을 했어요. 국내 PI 필름 6월과 7월에 평균 수출 판가를 보면 킬로그램당 40달러 수준이었어요.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요. 여기다가 국내 PI 필름 업체가 아이폰 신규 모델하고요. 국내 폴더블폰 신규 모델용 초극박 이런 필름 공급을 2분기에 추가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런 추정도 일단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 추세로 놓고 볼 때 20월 이평선입니다. 여기가 얼마냐면은 21,300원입니다. 21,300원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한다면 추가로 보유해 주시고요. 21,300원에 좀 막히는 것 같다. 이럴 때만 좀 일부 차익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수익률을 선물해 주고 계신 우리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자, 오늘의 종목은 제약 쪽 바라보고 계시네요. 셀트리온 제약 주셨습니다. 어떤 모멘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FS, 그러니까 사전 충전용 주사기인데요. 이쪽 생산 라인이 일단 이 기업의 어떤 강점인데
지금 충주 공장에 있는 4,100평의 여유 부지에 추가 생산 라인의 구축, 즉 증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증설이 완료되면 생산 규모가 3배까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주요 생산품 PFS 2종 그리고 펜형 총 3가지 유형의 피하 주사 이런 제형의 완제 의약품 이쪽에서의 어떤 호조세 이런 부분이 좀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렌시마이스 C, 미국명으로는 짐펜트라인데 이쪽하고 유플라이마 이러한 어떤 주요 SC 제형의 품목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의 가동률 확대와 생산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오랜 시간 이렇게 조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좀 지지권에 있거든요. 지지권에 추세적으로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52,000원을 지지로 전환을 시켜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점진적인 지지권 상방 탈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매수가는 54,500원 전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4,000원, 손절가는 5만 원 하향시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바이오 쪽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 받아봤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이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정말로 있겠네요.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받아봤고요. 지금 가동률 그리고 생산량의 확대 그리고 2분기 실적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가격 전략 나오고 있죠. 매수가는 54,500원 전후, 목표가 64,000원 그리고 손절가 5만 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QR코드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김희준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그리고 다른 종목들 좀 더 꼼꼼한 이 시장에 대한 현명한 판단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까지 가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채기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예,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지수는 쉬는데 시장 안의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하락 종목도 훨씬 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코스피 쪽에서 하락 종목 673개 나오고, 코스닥 쪽에서 한 1,108개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한 1,777개 정도 이렇게 하락 종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시장을 좀 보면은 이제 국내하고 일본 시장을 좀 하락을 하고, 상해하고 홍콩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급에서 외국인 쪽에서 지금 조금 전에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쪽에 매수에 들어왔지만은 매도를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4월 달부터 원달러 차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달 초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제가 이달 초에 7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이 초반에 2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그 자리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상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영향이 또 시장에 또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그 영향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 매물의 저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차트 먼저 보고 코스닥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3,261포인트 여기에서 지금 그 전에 최고점이었던 것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3,316포인트 여기에서 좀 저항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돌파를 하려고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쉽게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쉽게 돌파를 하려면은 국내 시장에서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이슈를 좀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미국 쪽에서 글로벌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는 저항을 좀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 3,3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정부 측에서 증시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면서 엔파가 이렇게 옆으로만 가도 괜찮겠죠.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는 조정이 나오면 엔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저항대 좀 강하게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옆으로 나올지 밑으로 나올지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이럴 때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급등을 하고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선박증 현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것보다는 그러지 않을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 그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철강주들도 좀 괜찮고, 원전주도 아직은 뭐 시세가 다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것들도 좀 보시면서 선박주 현상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에 이제 키높이를 좀 맞춰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저항 매물대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스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를 돌파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증시 부양에 대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세가 많이 나온 것들은 조금 경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시장은 손바뀜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하체기 전문가의 종목들로 또 잘 추려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의 관심 섹터는 어딜 보세요? 네,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중국 쪽에서의 이제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내에 최고치였다. 그다음 미국의 사무부 쪽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의 그 중국산 흑연에다가 93.5% 반도핑 관세에 부과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일단 중국 거래소에서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상승을 했는데, 광저우 이제 선물 거래소에서 전일 한산 리튬 가격이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톤당 69,982원, 약 1,356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후 이것은 이제 4월 21일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서 중국 내 주요 리튬 업체가 일부 광산에서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제 풀이되고 있고요. 중국의 장거 광업은 칭하이성에 위치한 한 광산에서 지방 정부의 지시로 리튬 생산을 최근 중단했다라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고요. 미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자꾸 흑연 업계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산 수입 흑연에 대해 이 같은 예비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정은 12월 5일까지 내려질 것으로 밝혔고요. 자, 이번 미국의 흑연 생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난해 12월 중국 회사들이 반도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이 청원을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에 제기한 것에 따라서 조치가 지금 취해졌고요. 93.5%의 반도체 관세가 추가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60%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밤에 또 뉴욕 증시에서 루시드 주가가 우버의 로보택시 파트너 선정 속에서 6년간 로보택시 공급 소식에서 36.24% 급등세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종목들도 상승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영향이 국내 2차 전지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전기 생산업체 루시드와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누로와 협력해서 로보택시 운영에 나설 예정이고요. 우버는 자사 또는 제3의 협력업체가 누로의 자율주행 기술의 누로 드라이버가 탑재된 루시드의 SUV 그래비티를 구매해서 차량 호출 네트워크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리튬, 포스라든가 하이드로리튬, 포스코엔테, 중앙첨단 소재, 미래나무텍 등 리튬, 그 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2차 전지 전기차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말씀 주셨네요. 오늘 그야말로 불이 난 섹터일 텐데요. 자, 2차 전지 안에서 관심주는 어딜까요? 네,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한번 간단하게 커세스랑 종목을 이야기 드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잘 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관련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할 물질죠. 양극재 분야의 선도 기업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니켈 함량 90% 이상의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재 세계 최초로 양산했으면서 니켈 함량 95% 이상 제품 개발에도 성공한 등 기술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양극 소재 시장 점유율을 2년 연속 1위에 좀 올려놨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71만 톤까지 확대하는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 데프레첸의 에코프로비엠의 첫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데 헝가리 데프레첸 신공장이 연상 5만 4천 톤 규모로 상업 생산은 내년 1분기부터 들어갑니다. 에코프로비엠에게 유럽 시장은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 헝가리에서 나왔고요. 연산 5만 4천 톤은 100% 가동 시에 매출 규모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향후 에코프로비엠은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10만 8천 톤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약 135만 대 전기차에 들어가 양극재 생산이 가능하고요. 생산되는 양극재는 삼성, SDI 등 배터리셀 제조사를 통해서 포드라든가 BMW 등 유럽 및 글로벌 안성차 업체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화학물질 기반의 고체 전해질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개발하고 있고요. 24년 10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6년 말에 대량 상업 생산이 목표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회사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퀀텀 스케이프라든가 그다음에 솔리드 파워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19% 넘게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전고체의 바람을 좀 타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 한 해 동안은 계속 지켜보시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시세가 폭발하는 것을 기대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흑연을 규제한다고 했잖아요. 흑연을 규제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실리콘동 차세대 음극재 개발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음극재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에코프로 BM 아마 에코프로 그룹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지금 마음이 아프실 텐데 지금은 이제는 마음 아파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조정은 이미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지도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조정을 제일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조정만 잘 버틴다고 하면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또 크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상방은 많이 열려 있고 하방은 비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 넘게 지금 장중에 상승하고 있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투자 대응이 가능하시겠고요. 이장구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봐셔도 되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서 대응을 하시면은 엄청난 수익을 또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 BM 받았습니다. 전문가님, 아웃사이더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자, 오늘의 알겠습니다. 주도주 공개합니다. 오늘 승부주는 우리 하채기 전문가 링크 제니시스 주셨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뭐 링크 GS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고 판매하는 전문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링크 GS 같은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의 그 국제 표준 통신 규약이죠. SW를 국내 최초로 상용한 기업으로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핵심 요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산 장비 통신이라든가 통합 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그다음에 정보 수집 및 전송 기술 등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및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의 생산 자동화 및 효율성 증대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모바일, 그다음에 스마트 가자, 사물 인터넷 기계 등의 시스템 검증 분야에서 자동화 솔루션, 오토비를 이제 제공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좀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보증에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이 블라드를 개발해서 높은 정확도와 빠른 속도로 불량품을 검출하고 있고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부품, 식품, 의약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해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 비용 절감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 사람처럼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지능형 자동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처리 기술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이는 미래의 산업 환경에서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좀 기여할 수 있다. 그다음에 2023년에 이제 자가 학습 AI 전문 기업이죠. MC랩을 인수해서 AI 산업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MC랩은 AI 기반의 신경망 처리죠. MPU 관련해서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링크 제네시스의 AI 역량을 더욱 확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인공지능 비전에 블라인드 및 장비 모니터링 6화제 기술을 스마트 글래스에 적용하여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가 잘 나왔는데 이 종목은 시세가 조금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 2017년도에 시세를 시작을 해서 2018년도 2월 달에 24,000원을 갔다가 그대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이제 IDS 그룹 쪽 관련해서 이제 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충분한 좀 재료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좀 강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려서 현재가 이하에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체기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링크 제네시스인데요. 현재 아래에서 들어가 보자.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4,750원.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체기 전문가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링크 제네시스 받아봤고요. 두 종목의 주가 추이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끝났고요. 우리 오늘 마감 전략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금요일이 됐는데 네. 오늘 전문가님 나온다고 소문이 나서 네. 우리 유튜브 지금 장난 아니에요. 200명이 넘었거든요. 다 아, 우리 그래요? 김정엽 전문가 보러 온 것 같은데 오늘 우리 햄버거 이벤트 여러분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햄버거 드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희와 소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네요. 김정엽 전문가의 공략주를 맞춰라. 오늘 공략주 맞추면 우리가 햄버거 여러분 쏴드립니다. 10분 추첨해서 햄버거 드릴 테니까요.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지금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고민이시거나 지금 매수해도 좋을까 고민이신 그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저희가 뽑아서 햄버거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어떤 네. 것 같아요, 이 이벤트? 어디 햄버거죠? 햄버거요. 햄버거 네임 말해도 될까요? 엔사라고. 엔사. 엔사. 제가 먹어봤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미국식 햄버거.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연락 많이 주세요.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다 채팅 쳐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햄버거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감 전략 챙겨볼 시간인데요. 일단은 시장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갑자기 들어와서 햄버거 생각밖에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이제 마감이 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시장을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 증시가 좀 좋죠. 저는 네. 좋은 것 같은데 뭐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추세 자체는 뭐 부담이 없어요. 그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좀 미동이 없지? 아니면은 좀 그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들은 상승 종목의 개수가 하락 종목의 개수의 막 절반밖에 안 되고
근데 지수는 안 빠지거나 아니면 뭐 오히려 뭐 강보합 정도의 흐름들이 나오거나 그런 증시가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하루하루 좀 주인공이 좀 뒤바뀌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잡주들도 좀 많이 튀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종목 선정이 좀 다소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뭐 항상 좋은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좋지 않은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항상 시장을 이기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우리의 뭐 과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에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먹거리는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재료라던가 뭐 섹터 안에서도 그렇고 테마도 그렇고 순환하는 그런 재료들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제의 주인공이 오늘이 됐었을 때 막 랠리가 나가거나 그게 좀 이어지는 게 좀 약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진 않으니까 또 이제 좀 주춤하다가 다시 좀 살짝 조정 나오고 그다음에 더 높게 튀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시장에서는 뭐 이제 제약주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좀 활약을 하고 주인공이 됐는데 오늘은 또 2차 전지라던가 리튬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좀 뒤바뀌었죠. 그래서 뭐 확실히 먹거리는 많은데 이게 하루하루 이제 그 격차가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좀 무리해서 어차피 시장은 좋게 흘러가고 먹거리는 많은데 다만 흥분하지만 말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서 막 눈 돌아가고 막 심장 뛰면서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런 것만 안 하면은 저는 충분히 먹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수월하고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가 우려했었던 뭐 이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좀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이제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은 바뀌느냐 여기에 대한 리스크들도 저는 어느 정도는 미증시 안에서도 면역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뭐 8월이 이제 시작되기 좀 직전에 뭐 올 수 있는 뭐 단기 변동성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지만 뭐 8월 이후에도 시장은 여전히 또 좋은 유동성을 보여주고 좋은 기회를 상승 방향으로 많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통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보들, 그다음에 좋은 섹터들, 종목들 많이 언급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수할 때 흥분만 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시장은 뭐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오늘도 제가 좀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제시드리고 뭐 여기 방송에서도 그렇고 야간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의 정보방에서도 그렇고 좀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또 잘 튀어줬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가볍게 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항상 또 정보방 통해서 안내 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정보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대응들 계속 내려주시니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차 전지 오늘 불이 났는데 2차 전지 종목도 주셨다고 해요. 잠시 후에 우리 AS 해볼게요. 포스코 퓨처엠과 EV 첨단 소재 AS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가 과연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줄지 궁금한데 채팅창에서도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우리 작가님이 올려주셨네요. 여러분 힌트 찾으셔서 종목 올려주세요. 맞춰주시면 저희가 햄버거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 텐데 2차 전지. 네. 그래서 2차 전지 찐반등이야? 물어보고 싶어요. 2차 전지요. 네. 근데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종목들을 제시드리고 추천드리면서도 장기 투자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설레실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장의 2차 전지의 시선이 오늘을 좀 기점으로 다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은 저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이제 뭐 2차 전지 안에서는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전자랑 이제 실적 발표 얘기들이 좀 같이 이제 같은 시기에 나오면서 좀 갈렸어요.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기대했던 것만큼 못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이런 캐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 선방이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 지수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는 이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반발 매수세, 시장과 함께하는 반발 매수세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어우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니면 이제 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2차 전지가 많이 빠진 건 알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좀 반등할 때 그다음에 다시 52주 신저가 깨고 요랬던 기억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이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그 좀 열기가 좀 많이 식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바닥에 있는 기업인 거는 모두 다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씩 뭐 뉴스가 나오면서 반응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또 이제 바닥에서 약간 좀 움찔거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권사에서는 2차 전지 이제 바닥인가 뭐 이런 얘기들 막 꺼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바닥이라는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막 전환이 막 될 듯 말 때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면은 매수세가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이어졌을 때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죠. 대형주인데도 거의 뭐 스몰캡 기업들 움직이는 것처럼 변동성이 잘 나옵니다. 근데 그게 오늘에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평소보다 확실히 좀 강한 캐파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심리가 이제 좀 지수도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 추세의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던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확실한 호재가 많지는 않지만 아니면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극복이 되진 않았지만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이제는 좀 조금씩 좀 바뀌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차트를 좀 같이 볼까요?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차트 하나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에코프로 BM이 그동안에 내려왔었던 부분들을 보면은 참 징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 나왔었던 움직임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024년도에 반등 나오다가 대밀린 위치, 2024년도 11월에 반등 나오다가 대밀린 위치,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뉴스가 한 번씩 나왔었을 때 두들겼었던 위치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이슈가 나오면은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 깨고 그런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기간의 횡보 이후에 그동안에 뭐 1년 반 정도를 뚫지 못했었던 이런 기술적인 저항 구간들을 여러 번 부딪힌 다음에 돌파가 됐다. 근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초의 돌파가 나온 이후에 지금 또 전고점 뚫고 이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PM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들 안에서도 오늘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런 그림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지금 뭐 흐름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의 좀 투자 심리는 많이 회복이 됐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왔었던 바닥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은 불같이 달려드는 그런 수급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는 뭐 유효하고 다음 주에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아직까지는 해소를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죠. 지금 뭐 경기 사이클이 뭐 다시 한번 과거에 이제 뭐 2차 전지의 판매량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캐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선반영되고 그런 심리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저가 매수 심리들이 들어왔지만 과거에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뭐 그때처럼의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다소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트렌드가 그다음에 물이 좀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를 뭐 아니면 두 자리 수익 정도를 노리는 좀 중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먼저 2차 전지를 좀 해석을 해보시고 풀어보시면 좀 더 좀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부터 뭐 과거의 영광을 또 맛볼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주신 듯 하네요.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네. 포스코 퓨처엠, EV 첨단 소재, AS 가볼 텐데 네. 오늘 포스코 퓨처엠 진짜 날아갔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 알고 주신 것처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뭐 지난주에 주셨나요? 추천은 지지난주 지지난주.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목표가에 도달이 안 돼가지고 네. 좀 AS 해드리고 좀만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운이 좋게 오늘 제가 나오는 날 또 기분 좋게 잘 튀어줘서 목표가는 잘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한번 놓고 볼까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좀 저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개장하기 전에 미국에서 막 뉴스들도 있었잖아요. 미국이 중국의 흑연 관세를 또 이제 높게 부과한다고. 근데 또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리튬 가격에 힘이 좀 더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런 이제 또 그 흑연 관련된 뭐 반사익 수혜도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개장 초부터 좀 키워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는데 제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분위기를 바닥에서 확실하게 끌고 가니까 이 분위기를 그 다음으로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제 제시를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뭐 리튬 가격이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리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종목들은 막 상한가도 가고 지금 뭐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좀 다방면의 이슈가 오늘 좀 타이밍 좋게 잘 맞아 떨어져서 다른 종목들보다 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뭐 아쉬운 거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단기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만 원 돌파 나오면은 거기서는 뭐 미련 없이 끝냅시다라고 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2차 전지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번복을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오늘 좋은 수익들 충분히 잘 터져줬으니까 시원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뭐 두 자리 뭐 20% 이상의 수익률은 뭐 충분히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종목들을 제시를 드릴 때 종목에 대한 뭐 재료 아니면 이제 뭐 성장 가치 아니면 뭐 명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고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를 보는 이유는 그런 이제 좀 매매 타점 그 다음에 시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한 위치 그 다음에 바닥에서 뛰어넘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윗꼬리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오늘 리튬 가격 관련된 종목들이 확 튀어갈 거야 이거를 미래를 보진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기술적 흐름들을 보면서 급등의 단서를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복기를 하시면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들이 오면은 잘 수익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다음에 드리는 종목도 이렇게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단숨에 우리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셨다면 또 수익 챙기셨을 텐데요. 다들 축하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소통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나가고 있네요. QR 타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자, 우리 채팅창 진짜 오늘 활발하네요. 채팅창 안에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주고 계시는데 존중님, KT 나스미디어 지금 자리에서 또 한 번 사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이미 한 차례 매수하셨대요. 그때 매수가가 13,950원이었는데 오늘 익절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절반 이상 익절했고요. 지금 다시 주어도 될까? 이렇게 또 연락 주셨거든요. 근데 딱 차트를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알 것 대충 알 같아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좀 과거 차트가 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고점에 안 팔고 저점에 판 걸까요? 그래서 미련이 좀 남으신 네. 거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매수를 들어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꼭 이 종목이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해요. 요즘에 그 KT 나스미디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좀 조용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인크로스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약간 좀 OTT 기반 좀 광고 업체 이런 것들이 요즘에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외 기간들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뭐 그런 추세가 지금 시장의 움직임에 이제 더불어서 같이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종목이 앞으로 그 좀 제가 본 리포트들과 제가 좀 봤었던 자료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쿠팡 쪽에서도 이제 뭐 그 독점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요즘에 OTT 업체들이 굉장히 좀 성장을 좀 빨리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의 뭐 이제 광고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AI를 기반으로 한 광고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성장성 자체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KT 나스미디어가 하고 있는 실적과 그동안에 얼마 만에 막 점프가 됐는데 이런 느낌들보다는 담고 있는 그 시장이 좀 더 커질 것 같아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이 같이 올라가면서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근데 좀 뭔가 흔히 말하는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좀 쫄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음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이 막 크게 동반되진 않았지만 뭐 충분히 이제 익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재매수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차트는 뭐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 전저점을 만들어 놨었던 지지의 언덕,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평선 같이 돌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또 상승 추세의 차트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지금 16,000원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전환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매수를 이제 보시려고 한다면은 지금 막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돌려지는 양봉들 보고 조금 올라가서 뭐 16,500원 탈환되고 이런 그림들이 나와도 되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인 추세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다음에 조정 시의 거래량 이런 거를 봤었을 때 남은 잔량은 저는 뭐 더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추가 추세에서는 뭐 18,000원 전고점 돌파 이런 것들도 목표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금을 굳이 KT 나스미디어에 전부 막 좀 많이 써서 요즘에는 매력이 넘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저한테는 우선순위 매수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같이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KT 나스미디어 지금 자리 매수 가능이지만 네. 굳이라고 좀 이야기를 주신 듯 하네요. 존중님 경청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비중 10% 남은 비중은 그냥 홀딩으로 가져가시고 일단 다른 종목으로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작가님이 힌트도 많이 주고 있는데요. 힌트 보고 여러분 종목 맞춰주세요. 우리가 햄버거 먹으면 이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다 하시는데 뭐 여기서 더 힌트 드려야 될까요?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맞출 것 같은데 자, 요 정도까지 일단 드려볼게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하나 더 갈게요. 하나마이크론.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요. 지금 자리 매수 가능 사인 나올까요? 하나마이크론이요. 네. 우리 착한 네. 암소마을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암소마을이요. 네. 네, 소고기집을 운영하시는 그런 시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마이크론을 고려하고 선택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신 게 아니고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죠. 예. 네, 근데 뭐 제가 자꾸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반도체 좋아요. 반도체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제 방송 안에서는 아니면 이제 같이 하시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께 중소형 반도체 요즘에 좀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최선의 선택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반도체 쪽은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는 바는 삼성전자가 요즘에 분위기를 확실히 바꿨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랑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갔었을 때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중소형주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분위기를 보통 많이 따라가고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간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기대감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삼성전자한테 뭘 기대할 건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팍 펌핑이 되고 그렇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먼저 했었던 엔비디아한테 HBM 납품을 어떻게 얼마나 뚫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벤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발표했었던 유리기판 시장으로 진출한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약간 구체적인 투자 발표안 아니면 뭐 계획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화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또 테마를 좀 형성을 한다거나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삼성전자랑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는 좀 선호를 하고 과거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분위기랑 좀 함께 했었던 그런 종목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하나마이크론도 삼성전자 쪽으로 그다음 하이닉스 쪽으로 둘 다 이제 좀 관계사로 갖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하나 걸리는 거는 요즘에 하나마이크론이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중간에 막 공시 나오고 막 거래 정지 기간들도 있을 거고 막 그런 시기들이 결정이 됨에 따라서 막 변동도 나올 거고 한데 그냥 반도체 업황에 좀 바닥 전환 이런 거를 목표로 그 좀 계기로 이제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종목들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가온칩스라던가 아니면 뭐 유니셈이라던가 최근에 방송 아니면 무료 방송 통해서 좀 좋은 종목, 제가 생각하는 좀 좋은 위치의 종목들도 많이 제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네. 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공유를 받아보시고 한 번만 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뷰가 긍정적이신데요. 착한 암소마을님 종목 픽 됐습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이 정보방으로 지금 바로 넘어오세요. QR 타고 들어오셔서 반도체 정말 좋게 보고 계시니까요. 이 안에서 또 옥석 가리기 잘 해보셔야 되겠죠. 오기 되는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일단은 우리 오늘의 키워드 또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하반기 시장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기분이 드는 요즘입니다. 상반기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섹터들이 확실히 하반기 들어와서는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그림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제약바이오의 이 강세가 좀 눈에 띄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단연 2차 전지의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브리핑 제목으로 2차 전지 데이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고요. 오늘 종반 상승,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큰 강세, 특히 소재단의 강세가 정말 두드러집니다.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정말 많이 쏟아졌죠. 지금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뉴스들 그리고 증권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소재단 집중을 해보셔야겠죠. 소재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리튬 그리고 흑연이겠죠. 우선 리튬 가격이 4%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리튬 현물 가격 톤당 69,980위안으로 약 1,356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최근 3개월 동안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면서 오늘 오전장부터 리튬 관련주들이 큰 강세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죠. 이러한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집중을 했던 뉴스는 흑연이었을 겁니다. 자, 흑연 같은 부분도 이 반덤핑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단의 이 주가를 크게 상승불로 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튬 쪽으로는 이 광산의 문을 좀 닫았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들어왔는데요. 특히 중국 장거광업이 이 칭하이성에 위치한 광산이 이 중국의 정부의 지시하에 리튬의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공시도 함께 나왔고요. 이 반덤핑 이슈 같은 부분은 이 세 자릿수의 관세를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 중국산 흑연에 93.5%라는 반덤핑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슈, 우리 2차 전지 국내 기업들에게 정말 강세 불러일으켰는데요. 아직 최종 확정된 부분은 아니죠. 12월 5일에 최종 확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같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160%라는 세 자릿수의 관세가 붙는다라는 이야기들에 오늘 반사이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들이 좀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자, 그러면서 글로벌적으로 종목들, 기업들 정말 큰 강세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전거래일에 미국 최대 리튬 생산 기업 앨범알은 7.57%나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 북미단의 흑연 관련된 기업들도 정말 큰 강세를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호주의 흑연 광산업체 시라 리소시스는 최대 38%의 상승 보여주었고요. 캐나다의 누보 몽드 그래파이트도 흑연 관련된 기업인데 25.86%의 상승 마감, 강세 마감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그룹단 그리고 ETF들이 이번 달 들어서 굉장한 또 수익률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인 그러한 ETF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2차 전지에 베팅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7월 달에 기관 순매수 1위가 또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고요. 3위가 LG화학 그리고 6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2차 전지의 꿈틀거림이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로 2차 전지가 이번에 판도를 뒤집었을까? 아직까지 증권가의 시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정말 지겹게도 이 캐즘 문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할 텐데요. 실적이 뒷받침이 좀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이 같은 뉴스만으로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라는 시선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 같은 부분 좀 확인해 볼까요? 가장 큰 시장이겠죠. 미국에서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약 37만 대로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에 이 그래프와 비교를 했을 때 3.7%가 좀 하락하는 지표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부분들 앞으로는 조금 더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주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9월 30일까지 지급이 될 예정인데 만약에 이 지급이 끝난다면 이후 판매량 더욱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전기차 구입 보조금에 대한 이슈를 확인을 하면서 그 전에 미리 구매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증권가는 2030년까지 이 전기차 침투 전망치가 하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역시나 피할 수 없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자, 그러면서 이 같은 이야기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 발표를 했죠. 2분기 영업이익 7.7억,
트럭 그리고 전년 대비 7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가는 크게 강세 보였습니다. 우선은 실적 이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를 2분기 연속 유지를 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흑연에 대한 이슈도 주가를 좀 잘 강세 쪽으로 이끌어주기 충분했죠. 자, 그리고 전날 유증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발행가에 확정이 됐죠. 96,400원에 확정이 됐고요. 조달 예상 금액도 나타났습니다. 1.1조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자, 이 같은 분위기 안에서 증권가는 포스코 퓨처엠을 바라보는 이 방향성이 다소 좀 엇갈리더라고요. 크게 14만 원대 그리고 16만 원대로 나뉘던데 증권가의 두 곳이 이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 주가를 14만 원대로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세 곳이 16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역시 중국산 흑연을 사용을 하는데 이 같은 흑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이런 실적들 어떻게 나올지 오늘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향방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 흐름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선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세, 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리튬 포어스 상한가, 하이드로 리튬 이 같은 좀 가벼운 종목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강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태경 BK, EV 첨단 소재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20%에 육박하는 상승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죠. 상보 태경산업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그리고 세비캠도 26.87%,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역시나 큰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자, 2차 전지에게 지금 소재 등등 여러 가지 쏟아지는 이슈들은 많은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부분들은 적은 것 같죠. 자, 그렇지만 2차 전지의 분위기, 판도를 바꿨다는 것은 조금은 또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저희 다시 김정엽 전문가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종목 정답도 이미 나온 듯 하고요. 활발하게 채팅 쳐주시고 계시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자, 오늘 앞서 채팅창에서 종목 상담 받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올라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캠트로스. 종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아이디는 뭐 빅텐, 팩텐님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캠트로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종가 매수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예. 질문. 그죠, 뭐 할 수는 있죠. 뭐 매수를 누르시고 매력이 있냐라는 그러면 거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캠트로스. 글쎄요. 근데 오늘 굳이 뭐 종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가 매수를 하는 거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확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거고. 저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음봉으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트만 좀 놓고 볼게요. 캠트로스는 지금 일단은 뭐 최근에 조정이 나와서 이제 아래쪽에 좀 기술적인 이탈들이 있었기 때문에 뚫고 돌파를 해줘야 되는 구간들이 좀 남았어요. 첫 번째로 뭐 이제 뭐 122평, 뭐 242평, 62평, 그다음에 22평, 그다음에 여기 남아 있는 이제 과거의 매물대들까지. 그래서 일단은 위쪽에 좀 저항 구간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추세가 잘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뭐 분명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종가 베팅으로 해서 뭐 그거를 좀 내일 당장 노린다, 그거는 글쎄요, 저는 뭐 네.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계시다가 돌파 나오는 거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올라갈 공간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더 확실한 위치에서 매매를 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캠트로스 지금 자리 뭐 공격적인 자리는 아니다. 네. 라는 거네요.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빅텐 팩텐님 이렇게 저희 상담 도와드렸고 오늘 자유롭게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T팜에 대한 질문도 들어와 있어요. 카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ST팜은 88,400원에 10% 들고 계시대요. 어디까지 볼까요? 10만 원 갈까요? 가 질문인데 ST팜 지금 자리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오늘 굉장히 좋네요. 묵직하게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섹터의 분위기, 그다음에 네. 종목의 내용, 그다음에 뭐 심지어 수급과 차트 뭐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오늘 잘 가고 뭐 최근에 잘 갔고 뭐 돌파 나왔죠. 근데 이제 10만 원 부근에는 좀 제가 보는 기술적인 차트 위치에서는 매물들이 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 위치를 그러니까 돌파를 목표로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중간에 좀 안정적인 좀 흐름을 보시려고 한다면 10만 원 조금 아래에서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이런 좀 심리적인 가격 조금 아래에서 분할 매도 정도는 좀 목표를 해보시고 계속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네. 끌고 가보자. 카니님 이렇게 저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반도체 분위기가 바뀐 듯해요. 앞서도 반도체 네. 좋게 보신다고 말하셨는데 SK 하이닉스 놓고 봤을 때는 어때 네. 보여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네, 오늘 정신 정신이 없죠?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생방송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아무튼 뭐 반도체가 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즘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굉장히 좀 약간 좀 반대급부로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게 되는 거는 뭔가 좀 SK 하이닉스한테는 좀 견제 대상으로서 약간 좀 악재처럼 들리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그 뭐 SK 하이닉스의 뭐 골드만삭스의 의견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또 기회 삼아서 삼성전자는 또 이재용 회장의 그 리스크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좀 명분들이 더해지고 확실하게 좀 엇갈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분위기도 뭐 충분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이제 중소형 반도체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순환매를 저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뭐 고점을 달리고 있는 종목들, 추세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추세가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을, 그다음에 저평가된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두 개 중에 뭐 사면 좋을까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고 네. 과거부터 이렇게 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보시고, 앞서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2025년도 뭐 연말이 가기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회복되는 시점 안에서 이제 분위기가 올라오면은 뉴스들이 막 과거에는 무시당했었던 뉴스들도 막 되게 좀 같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좀 뭔가 좀 불을 지펴주는 그런 그 재료들로 많이 작용이 될 텐데,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쪽과의 뭐 HBM 관련된 내용들 얘기가 나올 거고, 이게 뭐 좀 별개의 얘기지만 지난밤에 TSMC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랑 가장 그 협력을 하고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그 GPU를 찍어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그런 퍼포먼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제대로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좀 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 제가 생각했었을 때 삼성전자가 올해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실적을 단기간 안에 확 당기기는 어렵고 엔비디아랑 같이 좀 손을 잡게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이제 이슈들과 가까워지는 기대감이 들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을 시장에 노출시켜 주느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의 좀 반격이 좀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네. 반도체 종목들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뭐 소부장 이런 거 안 가리고 이제 뭐 그 파운더리 협력사 뭐 가온칩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와 뭐 HBM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뭐 YC라던가 이런 종목들, 어제 YC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음봉으로 거래량 죽이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차트의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 중단기적인 좀 성과가 잘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놓고 봤을 땐 삼성전자 쪽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그 소부장 가리지 않고 종목들은 저희가 좀 압축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좋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우리 15분에 오늘의 종목을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오늘의 종목 힌트 좀 더 주세요. 사실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우리 맞추셨는데 햄버거랑 되게 상반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햄버거 많이 먹으면 네, 그죠? 요쪽 뭐 실적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네. 햄버거를 많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한테는 뭐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좀 내용을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잘 나올 것 같은 기업이라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가장 큰 힌트라고 하면은 어제 혹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예. 캠 방송으로 잠깐 좀 왔다 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들리셨죠? 네, 어제도 제가 한번 좀 제시를 드렸고 오늘은 제가 그 정보방에서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아직은 좀 덜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름이 가기 전에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종목 그럼 공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공개해 주시죠. 네, 아니 이렇게 바로 갈 거면서 네. 힌트를 좀 달라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뭐 많이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예. 공개도 되나요? 공개해 주세요. 네, 15분 넘었네요, 여러분. 네. 정답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레드엠텍이라고 누가 올리셨네요. 네, 뭐 레드였으면 더 멋졌을 것 같은데 종목명은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 좀 어제는 제약주들이 좀 확 올라오고 살아나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처음 실행이 됐었을 때 그때 이후로는 좀 시기가 좀 많이 길어지고 속도가 좀 늦춰졌었죠. 그리고 이제 좀 제약주들이 반응을 좀 하는 그런 시기에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약 섹터 안에서도 키워드들이 좀 많잖아요. 뭐 치매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뭐 항암 치료제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안에서의 좀 테마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땐 아직까지 강한 테마는 비만 치료제 쪽의 테마가 제약주 안에서는 좀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GLP-1이라는 비만 치료제 안에서의 키워드들도 이제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1세대 비만 치료제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었던 GLP-1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이제 RA라는 그 일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2세대 비만 치료제 뭐 효과 성능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제 의료기관 통해서 검증이 좀 됐다라고 뉴스들이 나오고 뭐 이제 제약주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케어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뭐 흐름들이 좋았고 관련된 종목들이 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루엠텍도 이제 과거 비만 치료제 이슈들이 있었을 때 확실히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끼가 좀 충분한 종목이고 그 당시에 이제 테마가 불었었을 때 변동성 측면에서는 거의 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좀 반응이 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술적인 위치도 뭐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노려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 블루엠텍이 그 위고비, 뭐 삭센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하는 업체거든요. 개발 쪽보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번에 증권사에서는 이제 워낙 유행을 많이 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막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막 위고비 맞고 막 후기 올리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심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금 실적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했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을 좀 계속해서 좀 두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여주실 제 차트에서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큰 과열은 없었고 바닥 돌파에 대한 액션들은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트에서 의미 있는 구간들을 한번 해석을 해봤었을 때 대략 지금 이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대략 한 5,700원 위쪽으로 종가만 좀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루 만에 15% 20% 나오는 급등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급등하기 전에 좀 더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제도 한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뭐 장중에 한 6% 반응 나오기도 했었고 아래쪽으로 4% 이제 그 음봉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부 이제 입질 매수 정도 진행하시고 음봉 나오는 거 보면서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가 5,500원이거든요. 최대가는 5,600원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좀 낮게 잡으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7,000원까지 좀 잡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한번 기대를 해본다. 반면에 아래쪽으로 이제 좀 밀려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하단의 매물대 혹은 이제 이평선이 잡아주고 있는 지지선이 이제 대략 한 5,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여기 이탈하는 4,950원 이렇게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블루엠텍이었습니다. 블루엠텍의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950원으로 상단 하단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5,600원 아래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가자 말씀 주셨는데 자, 오늘 정답은 우리 레몬소다님께서 1등으로 맞추셨습니다. 힌트가 쿠팡이었는데 네. 난이도 굉장히 높은 힌트였잖아요. 그런데 맞추셨어요. 쿠팡 네. 보고. 힌트를 누가 주셨는지 네. 조금 좀
섭섭하게 주시지 않았나. 어. 좀 더 좀 후하게 좀 해서 많은 분들이 햄버거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약간 좀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나오시면 저희가 또 이벤트 할 수 있을 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좀 더 후한 힌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더 있죠. 오늘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종목 AS도 하나씩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리가켄바이오 볼까요? 리가켄바이오는 우리가 수익 36% 가져가는 구간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정말 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는 오늘도 신고가 갔거든요. 장중에 9%가량의 급등 나왔고요. 네, 뭐 좋습니다. 제약주의 분위기가 확실히 올라갔죠. 그리고 좀 제가 신경 쓰지 못했었던 바닥에 있었던 제약주들도 요즘에 보면은 언제 이렇게 올랐지? 이런 종목들이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올랐는데 네. 뭔가 이제 우리가 눈에 앞에 두고 있었던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좀 힘을 못 쓰고 있었고 소외됐었던 제약주들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데도 좀 많은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뭐 지금 좋죠. 전고점 뚫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직전 고점도 마찬가지고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흐름은 뭐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보하는 시간이 대략 뭐 한 달 정도는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뭐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리가켄바이오는 좀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그런 제약주로 이제 제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0% 50%대 수익까지 목표로 하면서 좀 더 가져가 보셔도 저는 뭐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6% 우리 수익 보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0%, 50% 수익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AS 해봤고요. 두 번째 AS는 스튜디오 미르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어제 신고가 갔나요? 어제 장중에 5,170원 돌파가 됐었고요. 우리 수익은 25% 가져가고 있는 구간인데 이 종목도 끌고 갈까요? 네, 스튜디오 미르는 뭐 단기간 안에 좋은 성과가 잘 나왔죠. 제가 이 시간대에 네. 장중에 오후장에 나와서 하는 방송이랑 좀 뭔가 좀 물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궁합이 잘 맞나 봐요. 네, 추천주가 굉장히 좀 잘 터져주는데 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제시드렸던 스튜디오 미르가 뭐 하루 만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미련이 남아서 야간 방송에서도 좀 제시를 했는데 뭐 그때 이후로도 좋은 그림들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가는 아직 도달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조정이 나오고 좀 밀리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영향들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미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 마블사랑 협력할 수 있는 뭐 기대감들 아니면 여전히 흥행하고 있는 데모넌터스의 음원들 아니면 이제 중국 시장이랑 좀 한알령 해제로 뭐 진출이 더 원활해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중국 안에서 또 히트를 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직간접적인 수혜 그런 것들은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봉 차트에서 돌파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주봉상 차트에서는 비슷한 저점을 지금 뭐 과거에도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이번에도 한 번 두드리고 있죠. 지금 이거는 저는 돌파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지금 뭐 시점에서 챙겨가도 두 자리 익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략 매도보다는 저는 욕심을 조금씩 좀 줄여가면서 한 번은 좀 더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25%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좀 빠르게 수익이 난 종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서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AS는 동방이에요. 자, 동방은 우리 30%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자, 오늘 네. 장에서는 조금은 밀리는데 뭐 원체 강하게 올라가 있는 자리잖아요. 이럴 땐 어떤 대응이 맞아요? 그냥 뭐 가져와요? 분할 매도하면서 아, 분할 그냥 매도 무난하게 하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뭐 사실 동방은 지금 뭐 KTC 그다음에 동방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누가 대장이 되냐 뭐 이런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KTC가 먼저 좀 올라가고 이제 단기 과열 장치가 좀 걸리고 하면서 수급이 이제 동방한테 한 번에 좀 쏠려지고 좀 상한가까지는 기대를 했었는데 한 26%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방어가 계속해서 좀 되는 걸로 봐서 여전히 뭐 분위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북극 항로 관련된 테마가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저는 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러시아, 일본, 중국 주변국들도 이제 경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선 전부터 부산 쪽에 그 강력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도 이제 그 그린란드 편입을 통해서 이 그 북극 항로에 대한 미래를 좀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간 안에 많은 상승률이 나왔고 뭐 좋은 흐름들이 나와서 뭐 충분히 익절은 뭐 가능한 그런 위치이긴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뭐 줄여가면서라도 좋으니까 최종 목표는 조금 더 좀 유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번 주에 뭐 수익이 굉장히 좀 빵빵 잘 터졌는데 많은 수익들 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정보방 안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제가 많이 또 골라드리고 매매하기 좋은 시기에 좋은 수익들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은 방이거든요. 제 정보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좀 많이 실수익으로 좀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궁합이 잘 맞나 봐요. 네. 종목들이 다 잘 가서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지금 오후장 들어와서 공략주로 나가는 종목들 여러분 다 캐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오시면 또 화면 통해서 만나보는 종목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언급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함께 대응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AS 겸 지금 자리 어떤 자리일까? 화장품 내에서 네. 달바글로벌 볼게요. 우리 달바글로벌로 수익을 빠르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주춤 하거든요. 이거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화장품에서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로 이동하는 시그널일까요? 네, 오늘 기분이 좋다가 오늘 제가 화장품주를 마지막에. 보면은 네, 조금 좀 네. 약간 좀 아쉬운 그림이 좀 있긴 한데 화장품주가 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달바글로벌이 좋은 수익 주다가 수익을 조금 뱉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바글로벌이 그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고 보호예수 그 락업 물량들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있었는데 막 외국인들 계속 사가면서 주가는 계속 오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한 번은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은 좀 매도 차익 매물들이 좀 뭐 임원들의 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같이 동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이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조를 팔았다고 우리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 그때 좀 음봉이 조금 좀 깊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달바 글로벌이 뭐 바닥에서 급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추세는 여전히 저점이 상방으로 유지되는 시점 안에서 주가 관리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갑자기 뭐 깨졌다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이제 워낙 실적주로 올라갔었으니까 단기적인 차익 매물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상승 추이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에도 충분히 새로운 실적 역사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K뷰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좀 먹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뭐 매력이 여전히 좀 넘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직까지는 뭐 수익 구간으로 잘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유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 탈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급락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빠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한번 조금 더 좀 기다려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달바 네. 글로벌은 계속해서 흐름 놓고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화장품으로 수익을 정말 많이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화장품도 계속해서 눈길 주기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더 코멘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우리 토니모리로도 수익 많이 봤고 최근에 네, 아모레 맞아요. 퍼시픽도 올라갔었고 네, 뭐- APR이 대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네요. 네, 그러니까 뭐 화장품에 대해서 뭐 일단은 뭐 덜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모레 퍼시픽이 아직까지도 확실히 매력이 넘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APR이 벌써 제가 추천드리고 200%가 넘어갔거든요.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치를 너무 뛰어넘어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달바 글로벌도 이제 단기간 안에 상승률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퍼포먼스를 지금 아모레 퍼시픽도 그 정도 캐파는 가지고 있는데 주가의 반응은 조금 늦었죠. 뭔가 시장 안에서는 좀 새로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은 가치 발현이 좀 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마녀공장 좀 마지막 그 좀 중소형주로 제시를 드렸는데 오늘 좀 밀렸거든요. 조금 더 좀 기다려 보시고 제가 이제 정보방 통해서 추후에 또 AS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오늘 햄버거 이벤트도 함께 했고요.
주셨고요. 와, 5분이 됐네요. 존중님, 착한 암소마을님, 카니님, 빅텐팩텐님, 레몬소다님까지 저희가 5분께 햄버거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도 같이 나간다고 하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소재민 전문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때에도 여러분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종목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주신 분 한해서 저희가 햄버거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엽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감 15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7월 18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양대 지수는 엇갈린 채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장중에 낙폭을 만회를 해내면서 확실히 견조한 세력을 확인시켜줬던 오늘이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17% 하락한 3,186포인트에서 오늘 장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3,204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 보였으나 이내 좀 밀려 내려왔죠. 그래도 장중의 낙폭을 절반 이상은 만회를 해내면서 오늘 코스피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코스닥 또한 오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장중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0.29%의 상승, 820선 안착하면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했는데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상승 종목 640여 개, 하락 종목은 970여 개가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오늘 2차 전지 강력하게 수급 쏠림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실까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1,392원 선에서 맞춰진 가운데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 안에서 일제히 사자가 보여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1,300억 원 그리고 기관도 동반 매수,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들어왔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로 지수를 방어해줬습니다. 선물시장 쪽으로도 오늘 6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사자 포지션 보여주면서 2,200억 원의 사자, 기관은 2,200억 원의 팔자 연출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실까요? 확실히 삼성전자 달라졌습니다. 어제 이재용 회장의 10년간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랠리 이어가면서 0.6% 상승한 67,000원 선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쉬었습니다. 0.19% 약세 27만 원 목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2차 전지단 강력한 움직임이 보여졌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1.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위와 5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오늘 KB금융,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 오늘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현대차가 강보합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가 오늘 2% 상승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 플러스 2차 전지의 강세가 연출됐는데요. 알테오젠 0.3%가량의 상승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9% 강력한 시세, 그리고 에코프로가 4%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펩트로는 추가적인 랠리 이어가면서 4% 가까이 올라가며 30만 원을 다시 한번 바라본 채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리가켄바이오 6%대 상승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변화가 계속해서 감지되는데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소재민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장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한데 삼성전자 어제도 강력한 상승, 오늘도 추가적인 랠리 이어갔네요. 그렇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런 시장의 변화 흐름들을 미리미리 좀 남겨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사후 분석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남겨드리고 있죠.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요 며칠 시장 지수 뭐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도 좋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종목들 보면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좀 소외받은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 0.13%밖에 안 빠졌는데 하락 종목이 거의 2배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0.3% 가까이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숫자가 한 30-40% 정도 더 많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시장은 뭔가 뚜렷한 메인 섹터가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 시장 지수 빠지니까 내 종목도 빠지고 시장 지수 올라도 내 종목은 빠진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이러한 과정들이 어찌 보면은 되게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했죠. 주봉을 62,800원 위로 올라가는 게 핵심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올라갔던 강세였던 종목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시장 이슈도 없고 마땅한 산업 이슈도 없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주목했던 건 상법 개정안, 이슈도 없는데 그 상법 개정안 이슈라도 있다. 이러면서 우량주, 지주사, 금융주, 보험 관련주 뭐 이런 일들이 시장 지수만 가지고 끌어올렸거든요. 시장 지수만 끌어올리고 뚱땡이 같은 종목군들이 막 자기들끼리만 가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 지수는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상승장의 느낌을 덜 받았던 거죠.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글로벌 이슈는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상호관세 이슈밖에 없네. 자, 상호관세 이슈는 결국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소죠. 상호관세가 시작되고 나면은 결국에는 뭔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라고 하면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실적이라는 키워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예들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돈이 그쪽에 머물러서 있었던 그런 시장 분위기가 지속이 되다가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꾸면서 삼성전자 안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슈를 제가 3개를 추려드렸죠. 삼성전자가 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계속 삼성전자를 강조했던 자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봉상 61선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게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돌파하다 못해 위로 크게 솟구쳤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이 뒤로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슈가 총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범용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후공정 이런 쪽에 대한 반도체 이슈가 만들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동시에 추세를 바꿨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드웨어,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웨어 하드웨어 부품 관련주로 이슈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복피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주 이슈가 만들어지거나 이 3가지 중에 이슈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플 폴더블 관련 이슈가 최근에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에 갈 거 없어서 맨날 상법 개정안으로 우량주만 올라가고 상관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 실적 관련해가지고 기술주가 아닌 경기 방어주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여전히 양호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상관세가 시작돼도 이거 화장품이라든가 이게 실적 관련주 뭐 경기 침체가 안 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실적 관련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오늘 실적 관련주 쪽에서 매도세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최근까지의 시장은 이렇게 돌발 이슈 중심으로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섹터 순환매가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움직였던 시장이 삼성전자가 중요한 60일선을 넘어서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장 참여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최근에 잘 올라갔던 상법 개정안 관련 이슈로 묶여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가치가 없어졌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만 시장에 갈 게 없기 때문에 좀 과하게 집중을 받은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걔네들 쪽에서 자금을 이탈하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횡보 국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올라갔던 상법 개정안 관련주들이 눌림을 줬다라고 해서 이거 매수 찬스인가? 이런 생각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또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섹터를 찾는데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섹터라고 한다면 최근 6월, 7월에서 좀 소외받고 횡보했던 섹터들이 있죠. 시장은 좋은데 얘는 왜 계속 횡보만 하고 있지? 이런 일들이 오히려 이제 올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가던 종목보다는 이렇게 잘 가던 종목 눌림 공략하는 것보다는 횡보하던 종목군들을 공략하면 좋다.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 이렇게 실적 관련주들이 뭐 실적이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화장품 관련주라던가 방위산업, 식품 이런 쪽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던 게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지, 상호 관세의 이슈가 좀 수그러들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나면 결국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실적이 좋다, 여전히 좋을 거긴 하지만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런 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덩치 큰 애들이 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면 시장 지수는 강세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닥보다 훨씬 더 낙폭을 키우거나 뭐 상승해도 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량주 쪽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그 자금들이 소외받았던 중소형 섹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월요일 날 남겨드리기를, 자, 코스닥 지수 이번 주에 80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월요일 날 만약에 800포인트 위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번 주 안에 이제 코스닥의 메인 섹터,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얘네들에서 반응이 올 수 있다라고 이거 제가 월요일에 남겨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세였고 오늘은 2차 전지가 강세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2차 전지 섹터 한번 짚어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가고, 일단은 지금 시장이 하락 종목도 많고 여전히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뜨끈이지근해 별로야라고 느끼겠지만, 확실히 지난주 대비해서 지금 시장이 나아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거든요. 맨날 돌다리슈만 움직였던 시장들, 맨날 지주사, 우량주, 금융주, 보험주 이런 애들만 움직였던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섹터군들에서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고, 그 코스닥 지수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자금의 이동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됐던 종목군들 눌리는 거, 예전에 이거 되게 잘 갔는데 많이 눌렸네. 혹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잘 갔던 종목을 따라 샀는데 자꾸 빠지니까 이거 추가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6월, 7월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그런 섹터군 위주로 차라리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물렸던 종목군들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시장 대응이 될 겁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제가 맨날 말을 했으니까 오늘도 좀 가볍게만 코멘트를 드리면, 사실 오늘 이번 주 삼성전자는 전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대 안 했거든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67,000원 정도까지는 어차피 그냥 갑니다라는 말은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게 이번 주에 바로 갈 줄은 몰랐는데, 일단 일봉상 480선을 맞았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일단 여기서 조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시 예전처럼 막 61,000원 막 이렇게까지 밀리기보다는 한 3-4% 정도의 단기 차익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69,000원에서 7만원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7만원 위로 올라섰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만원 위에서 만약에 한 3-4거래일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전고점까지 단기 우상향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휴대폰 부품뿐만 아니라 범용반도체 이쪽 이슈 만들어질 수 있고, 요즘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 하락 종목이 더 위인 시장에서도 HBM 반도체는 무너져도 범용반도체, 후공정, 파운드리 이런 쪽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7만원 위로 올라가서 상승 추세를 만들 때 그쪽도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제가 말한 후공정, 파운드리 이런 쪽 안에서 안 움직이고 6월, 7월에 횡보한 종목들 꽤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아가시면 안정적으로 올 하반기도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진단 받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특징 섹터 사실상 명확합니다. 오늘 어떤 섹터인지 일단 들어볼까요? 오늘 올라간 거라고 하면 사실 2차 전지가 제일 눈에 띄죠. 그러면서 아마 이곳저곳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오늘 2차 전지 도대체 어떠한 강력한 이슈가 있었길래 올라갔는가라고 하면 사실 뭐 없습니다. 네, 뭐 리튬 가격이 올라갔다? 뭐 이거 가지고 지금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였으면 2차 전지 이렇게 땅굴 안 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800포인트 안착하면 2차 전지 봐야 된다. 코스닥 800포인트 안착하기 전에 나오는 2차 전지의 움직임은 다 윗골이고 별 의미 없다. 대신에 코스닥이 800포인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2차 전지 쪽을 봐야 된다.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리튬 가격 올라갈 걸 알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자, 이런 게 쉽게 생각해서 돈의 흐름이에요. 코스닥이 지금까지 코스피보다 못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슈가 부재했던 것도 있지만 시장 지수 자체의 저항에 막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저항에 이렇게 딱 막혀 있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 이슈라도 있겠다 하니까 코스피가 우량주들 중심으로 올라가니 코스피 지수는 훨씬 잘 가고, 코스닥은
못 가고 그런 상황이 반복돼 왔었던 건데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계리율이 많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이 저항을 뚫었어요. 이제 그 타이밍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도 좀 시들시들해졌네. 자 그러면 결국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코스닥은 왜 안 올라? 왜 못 오르지? 그 못 올랐던 이유가 시장 이슈 부재와 상법 개정안에 따른 코스피 지수 대형주들의 강세대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코스닥이 이 위로 올라갔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키를 맞추는 작업들이 나오겠죠. 자, 그럼 코스피랑 키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어정쩡한 섹터 가지고 코스닥 지수 못 올려요. 코스닥 지수를 화끈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코스닥의 메인 섹터 이 두 가지를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인 거고 오늘은 2차 전지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어서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갔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선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을 보거나 시장을 볼 때 뉴스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라갈 타이밍이 되면 뉴스는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고 따라 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럼 어찌됐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생깁니다. 한 840포인트 정도까지는 별탈 없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뭐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과거처럼 눌리지 않아요. 그럼 이제 840포인트 이 자리가 이제 코스닥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뤄지는 자리인데 그럼 이 정도 자리까지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활용할 가능성 높고 이 자리 뚫고 나면 그때부터는 코스닥은 95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 코스닥이 이만큼 올라간다라는 건 그 코스닥의 메인 섹터인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주가가 향후에도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를 강조한 거지 뭐 2차 전지의 산업군의 뉴스가 뭐가 있고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설명하면서 뉴스 가지고 설명한 적 없을 거예요. 시장 지수 그리고 돈의 흐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 그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이슈가 따라붙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현재 테슬라 주가는 박스권 중간 라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오늘 테슬라가 이 박스권 중단 라인에서 다시 밑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면 만약에 오늘 테슬라가 310불, 뭐 313불 아래로 내려간다면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단기 우하향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단기 우하향 들어가면 2차 전지가 따라 못 가죠. 당연히 테슬라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럴 때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 쪽으로 자금이 더 집중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테슬라가 315불 320불 요 라인 잘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거나 좀 더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360불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생겨요. 그럼 테슬라가 360불까지 추가 상승 여력 생기면 테슬라 가지고 뭔가 이슈를 만들겠죠. 테슬라 실적이 괜찮다 혹은 뭐 테슬라의 뭐 전기차 로보택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만들어서라도 테슬라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국내 2차 전지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한 320불, 325불 뭐 요 정도 선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도 2차 전지의 상승 랠리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테슬라가 만약에 약세를 보이거나 뭐 310불 아래로 깨졌다라고 하면 오늘 올라갔던 2차 전지가 다음 주에는 잠깐 쉴 수 있습니다. 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돈의 흐름 한번 생각하시면서 2차 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래서 어떤 거를 봐드릴까요? 현재 오늘 2차 전지 이슈는 뭐 없습니다. 진짜 리튬 말고는 없는데 2차 전지 안에서 이슈가 형성이 돼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로봇 쪽하고 묶거나 2차 전지를 로봇 쪽하고 묶거나 아니면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고체 관련주들 뭐 한동화성이라던가 CIS 이런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매번 말하지만 저는 당일날 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관심을 잘 주지 않습니다. 한동화성 같은 경우도 전고체 관련 대단적인 종목이에요. 이수 스페셜티랑 뭐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거든요. 보시면 한동화성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120분봉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과 480선 맞고 밀렸습니다. 자, 한동화성 이 자리를 지금 계속 보시면 이 자리 돌파했다가 밀리고 했다가 밀리고 했다가 밀리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가 그만큼 되게 강력한 저항이라는 거겠죠. 자, 그럼 한동화성 같은 경우가 15,400원 위로 만약에 올라서서 한 2시간? 한 4시간 버텼다. 그러면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위로 단기적으로 16,300원 정도까지는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16,300원 정도 라인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까지 뚫어낸다. 여기 만약에 16,300원 뚫고
16,000원 지켜낸다? 그랬을 때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18,000원까지 이렇게 우상향 흐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는 테슬라의 추가 상승이 필요한 거고 또 추가적인 2차 전지만의 산업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산업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전고체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동화성하고 CIS 이쪽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IS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거래량 실려 좋고요. 중요 저항이었던 121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CIS 같은 경우도 한 8,000원 정도까지 야금야금 상승세 나올 수 있고 제가 이렌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아래 구간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아무도 관심 안 줄 때 지금 이렌텍 같은 거 왜 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얘 야금야금 올라간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지금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CIS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전고체 관련주고 중요 지지라인 돌파했고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 많은 만큼 전고체 쪽으로는 한동화성, CIS 이 두 종목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이것도 아직 안 움직였잖아요. 뭐 널널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종목들,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관심권에 둘 수 있는 종목들도 언급을 주셨네요. 자, 전문가님, 우리 파이nem텍 AS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주셨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거침없이 하이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잘 갈지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초반부에 이제 삼성전자가 추세가 바뀌면 휴대폰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애플 관련주 같은 경우 애플 폴더블폰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파이nem텍 이런 거를 보면 될 것 같고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뭐 한 9천 원 사이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매도세 많이 나올 거라 뭐 대충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는데 뭐 그날 끝나기 무섭게 날아가더니 뭐 여기까지 가버렸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거는 이제부터는 사실 과열의 영역이거든요. 사실 찐 부품 관련, 그러니까 지금 힌지 관련주 쪽으로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애플의 폴더블폰 얘기가 나오면서 하지만 결국 제가 그때 강조했던 건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예요. 자, 그러면 XR 기기라든가 스마트 글라스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 흐름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파이nem텍 같은 경우도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애플 폴더블폰 관련 이슈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파이nem텍은 주목을 받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사실 좀 과열 구간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약간 투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사실 파이nem텍보다 더 괜찮은 종목군들 진짜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파이nem텍은 단순히 힌지 쪽이지만 이 힌지 폴더블폰에서 꼭 필요한 게 또 접힐 수 있는 인쇄 기판인데 이런 쪽 관련해서도 아직 안 움직인 관련주 태산 엄청 많아요. 태반이라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이nem텍은 정말 단타 느낌으로 스캘핑 느낌으로만 접근을 하시고 휴대폰 부품 관련 순환매 같은 경우는 이거 다음에 인쇄 회로 기판 나올 거고요. 그리고 OLED 관련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면 되고 애플이 215불 넘어서면 휴대폰 부품 관련주 다시 한 번 더 순환매 놉니다. 그래서 애플이 215불 넘어서면 휴대폰 관련주 눈 감고 정말 아무거나 사셔도 어지간하면 다 수익 보실 테니까 파이nem텍보다는 이제 안 움직인 종목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건 제가 또 방에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파이nem텍 말고 다른 종목 말씀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정보방으로 여러분 다 넘어오세요. 자, 오늘 종목 상담은 밤 9시에 진행되는 주주 비책으로 챙겨 오셔서 우리 소재민 전문가의 상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백전불패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